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강미은 교수입니다. 오는 4월 15일 앞으로 4년간 이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고 또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입니다. 네,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습니다. 또 주제 질문 사항, 진행 방식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답변이 진행됩니다. 이어서 자유주제로 후보자들이 개별 질문 시간이 이어지고 마지막 맺은 말로 토론회가 끝나게 됩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사회자의 제지로 마이크 볼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추첨에 따라서 현재 좌석의 좌측에서 우측, 즉 시계 방향 후보자 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각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시간입니다. 기조연설의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1분 30초입니다. 꼭 시간 지켜주시고요.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서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 기조연설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용산 구민 여러분, 저에게 13살 어린 시절 중학교 교정에서 꿈꾸던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꿈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간디나 김구 선생님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막내 아들과 함께 살면서 앞으로 너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복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자신감을 심어주셨습니다. 또한 큰 뜻을 이루기 위해 나라의 푸른 소나무를 잘 키우고 가꾸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런 13살 시절의 꿈과 어머님의 격려가 조로해오금 원칙과 대의를 위해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상황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많았던 한국 경제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민생은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부도냈고 민주당이 파산시킨 대한민국 국호를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여러분이 결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거대 양당의 정치 노름을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 권혁문 민생당 기호 3 권혁문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새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업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며 장애인과 약자의 벗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의 기조연설입니다. 네, 제가 지난 3월 후암시장을 비롯한 용산의 주요 전통시장과 상가 700여 곳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전국 이전과 이후 매출이 얼마나 감소됐는지를 파악했습니다. 50에서 80%의 매출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상인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졌을 때는 공과금 일시 면제 그리고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후암시장의 한 상인은 아침 7시에 문을 열어 9시에 문을 닫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떼수건 2장 4,000원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월세를 좀 조정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지만 집주인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아주머니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눈물을 같이 글썽이고 돌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묻습니다. 정의당이 왜 6번이냐? 원래는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 국회에서 4+1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정치 개혁이 물거품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지역구도 해먹고 비례도 해먹는 꼼수 위성 정당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거대 양당의 정치 노름에 여러분 원칙이 있는 정당 네. 하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1분 정당 30초가 정의당이 만들어냅니다.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제지를 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가 기조연설하시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서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다른 후보분들도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장이나 상가를 다닐 때마다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는 말씀을 듣는데 그때마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지지를 얻어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소위 소득주도 정책, 성장정책, 실제는 이게 실업주도 몰락정책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이 정부의 엉터리 정책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코로나 사태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용산 발전과 관련해서 여기 후보들의 공약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주거 환경 개선이나 국제 업무지구 등 각종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이미 10년 전에도 다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결국 문제는 공약 내용이라기보다 실천 여부고 실천 여부는 결국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 세우 배우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고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예산 가져오고 사업을 성사시킬 후보는 저 권영세가 유일합니다. 저 권영세가 3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앙정치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햇수로 20년 가까이 용산에서 살아온 용산 사람 권영세가 용산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1분 30초 동안 기조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강태웅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줄지, 얼마나 오래 갈지 알기 어려운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이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꿋꿋하게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로 뭉쳐 재난에 맞서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가 그런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4.15 총선은 용산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용산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창시절 용산에 대한 애정을 키웠습니다. 30년간 세계적 혁신의 실험장인 서울에서 최고의 도시성장 전문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문가적 경험과 열정으로 1등 용산 시대를 열기 위한 용산 발전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따라주실 만큼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치 신인의 폐기와 일자라는 강태웅의 능력으로 용산의 산적한 현황과 행복금 과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1등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4월 15일 강태웅을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각 후보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총 2개의 주제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주어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저출산 대책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 사망 통계를 보면 작년 합계 출산율은 0.92명입니다.
영명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유일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가 생산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위축되고요. 또 국가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나 유연근무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또 다양한 정책을 시행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님들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시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답변은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1분 30초입니다.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이 낳아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더 세계적입니다. 그동안 거대 양당이 번갈아가면서 국정 운영을 했지만 저출산 문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결혼도 하고 아이나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청년 상속세입니다. 부모 찬스가 없고 사회 찬스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청년 기초 자산제를 도입해서 청년들을 부채로부터 해방시키겠습니다.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를 안정적으로 만들겠습니다. 82년생 김정법, 성별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엄마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를 실시해서 안정적 육아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프랑스는 주 35시간 근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는 52시간입니다. 프랑스가 50년 동안 인구 장려 정책을 통해서 인구 증산을 성공시켰습니다. 인위적인 인구 증가가 아니라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저희 정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출산율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지난 10년간 약 150조의 예산을 쓰면서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인데, 따라서 이제는 정책 방향성을 바꿔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출산율은 이 청년들, 그러니까 국민 청년들이죠. 개개인이 사회 경제적인 자기 전망 결과를 반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0.92는 그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그 교육, 보육 내지는 뭐 출산 수당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접근 방식 대신에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요즘 젊은이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도 크고, 따라서 그 기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양육하는 비용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을 감당할 그 자신의 경제 능력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에 대해서 이 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활력을 주어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된다면은, 즉 자신들의 경제적인 전망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은 아이를 낳으려 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다가 국가가 이제 보완적으로 복지, 교육, 보육 뭐 이런 제도적 환경을 보완해서 비용을 줄여준다면은 출산율 하강 곡선을 다시 위로 꺾어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는 시간이 경제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심각한 국가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젊은이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답니다. 재정적으로 지원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집값으로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공공임대도 만들어주고 집을 살 때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대출에 따른 이자를 지원할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또 아이를 맡아줄 보육시설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대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불편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까 정은욱 후보가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독일보다 더 적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훨씬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프랑스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독일은 4.7인데 프랑스는 1.97을 보였습니다. 이는 출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고 유아에서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지는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의 답변입니다.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십시오. 저출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크게는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있습니다. 또한 여러 후보들이 말씀하지 않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말씀하신 자녀 교육비 과다 지출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문제들은 경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해서 먹고 살고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고 기르냐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출산율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출산율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하여 젊은이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집값이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저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가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생당은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 실패했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거대 양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둘 다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참으로 뻔뻔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민생당 저 권혁문 당선되면 혁신 주도 성장을 통해 저출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후보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로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공통 질문 주제는 서울역, 용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화 사업은 용산구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이제 지상철도로 인해서 소음도 많이 나고 분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 교통체증으로 민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사업비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비 절감 대책, 또 철도 지하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님이 구체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그 경부선 지하를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2018년 6월에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 내건 아주 대표적인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마 옆에 강태웅 부시장도 당시 부시장도 당신 아니죠. 어쨌든 그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사업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선되자마자 불과 2달 만에 이 공약을 보류를 하는데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첫 번째 그러고 두 번째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유에서 보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사업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비용 편익 분석 결과 이게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잘 안 된다, 부족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제 중단되는 게 일반인데 경부선 지하 같은 경우는 이 경부선 특히 서울에서 용산 구간에 이 지가 이제 지하하게 될 경우 이 지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사업성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게 민자를 유치할 수도 이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실현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 실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면 국토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기재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이 높은 사업성 때문에 가능한 민자 유치도 가능해서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이게 훨씬 더 사업이 용이하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권영세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일정 행정 일부 시장을 하면서 담당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세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은 경부선, 지금 이 경부선뿐만 아니라 경원선, 강변북로로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경부선은
동서로 단절돼 용산을 가로지르는으로써 동서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진척이 저지된 부분이 있는데 세 가지 정도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부선뿐만이 아니라 지하철도 1호선도 지하화하고 KTX도 지하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다 검토가 됐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조달의 문제입니다. 재원 조달의 문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권영세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지하화함에 따른 지상 구간을 일부 공원도 만들 수 있고 상업시설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용산역 근처에 기지창인 국제업무지구와 그리고 영산역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고 서울역 국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부 찬압을 받는 공공기여를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제의 문제입니다. 이 업무는 근본적으로 홀레인, 국토부, 국가가 관여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도시계획 인허가 문제는 서울시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역 용산 지하화는 저는 이러한 지하화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구조적이나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 후보님께서 다 검토가 됐다고 하나 실제로 그 서부역에서 삼각지로 지나가는 길들이 사실은 복개천입니다. 옛날에는 글로 소금배가 올라갔던 복개천이라 지반이 매우 취약해서 지난번 그 4호선과 경의공항철도 공사에서도 난공사를 해서 매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수준이랍니다. 지금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 한 2조 정도를 예상하는데 실제로는 국토부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검토한 결과는 4배에서 5배 정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이러한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도 지하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을까 생각했을 때는 별로 눈에 보이는 수익이 없습니다. 또한 주변 경관도 사실은 숙대 전철역, 숙대 후면의 도로나 또 서울역 앞면의 도로를 생각했을 때 가운데 지상 부분의 일부분 지하화한다 그래서 어떠한 그 수익적인 면이 굉장히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우 후보께서 1분 30초 대답해 주십시오. 네, 선거 때가 되면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 사업이 정치인들의 주요 공약으로 됐습니다. 국토부나 전문가들은 비용이 20조가 넘게 들고 기간도 20년이 걸릴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조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교육, 무상의료 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선거 때마다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거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토건 사업이 아니라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복지, 여기에 사업을 펼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주제가 저출산 문제였는데요. 갈수록 심해지는 사회 양극화 그리고 치솟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정치가 해야 됩니다. 더 이상 토건으로는 우리 사회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는 사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도 지구가 아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기후환경 문제 포함해서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 생태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용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 모두 발언 후 후보자 개별 질문입니다. 각 후보자에게는 1분 30초 동안 공약 발표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간 개별 질문을 할 수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공약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예, 30년 도시성장 전문가 강태웅입니다. 많은 용산 구민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20년간 수많은 무지개벽 공약을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 거품이더라. 저 강태웅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성장 경험과 능력으로 자랑스러운 용산 1등을 만들어갈 7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115년 만에 우리 봄으로 돌아오는 미군 기지를 세계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제업무지구를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고 한강, 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명품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경부선과 경안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거나 또는 그린웨이인 덕계공원으로 덮어서 한강 접근선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용산 전자상가를 4차 산업혁명의 요람으로 만들고 공물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만들어 태아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잘 사는 복지용산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국제업무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구민이 평생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강태웅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경과 역량을 동원하여 기필코 1등 용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강태웅 후보님께서는 지금 30년 무지개표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고 도시생태공원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업무지구라든지 경원선 지하 전체적으로 실제로는 도시성장 가능한 그 토목공사를 주로 하는 이쪽에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과연 미래가 토목공학만 가지고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시간도 30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자님들께서는 질문 30초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으신 기호 1번 강태웅 후보께서 1분 30초 동안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토목공사는 아닙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용산은 오래된 도시입니다. 서울의 중심이지만 오래된 도시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합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허파인 중심 도심 속의 도심의 공원이 용산 공원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 공원을 생태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특히 비움의 공간을 만들고 공원을 확장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시민들한테 줘주는 여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주변에는 체육시설도 넣어서 시민들이 활기차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다서다 반복했습니다. 민간 투자한다고 했지만 재원으로 인해서 포기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제업무지구도 만들고 용산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병원도 유치합니다. 그리고 용산 전자상가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4차 산업 혁신의 성장의 기지로 용산을 만들어가는데 국제업무지구 개발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하화 문제. 용산은 단절된 게 많습니다. 경부선에 의한 단절, 경원선에 의한 단절, 용산 기지에 이러한 단절. 이 단절, 강변북로에 의한 단절. 이거는 용산의 삶과 용산 구민의 삶과 직결됩니다. 반드시 삶과 관련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십니다. 30초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바에는 어느 당 후보인지 모를 것 같은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부동산 투기 문제와 서민 주거 안정 문제는 민주당의 공약 아주 소극적입니다. 정의당은 다주택에 대해서 중과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걸 금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공직자부터 부동산 문제에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강태웅 후보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둔 것이 있습니까? 네, 기호 1번 강태웅 후보께서 대답해 주시죠. 예, 부동산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한 부동산의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서민들한테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한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산 자체가 알다시피 오래된 도시입니다. 특히 한남동이나 후암동이나 청파동이나 오래된 도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남동, 보광동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 집들이 50년 넘고 낡아가지고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현우 후보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 개선이 필요하지만 세입자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제 공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입자 대책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 문제고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아까 용산국제업무지구나 경부선 지하화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속도를 조절했던 문제입니다. 일부 민자 유치한 부분에 제약이 있었던 부분이 있지만 부동산 폭등에 따른 제약을 속도 조절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그리고 세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세가 그러니까 가격 폭등에 따라서 많이 다주택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여전히 정부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과 관계된 삶의 질과 관계된 주거 환경의 개선 문제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강 의원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경부선 지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원순 시장이 그걸 내걸고 당선이 된 다음에 2달 만에 바로 보류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그 박원순 시장의 입장이 바뀐 건지 어쩐지 제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주거 환경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한남동하고 보광동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남동 보광동 쪽에 주거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한다면 고도 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도 제한 완화가. 근데 어느 그 언론과의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네, 고도 제한 나갈 완화에 시간이-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던데 그 입장은 어떠신지 질문 드리고 네. 싶습니다. 강태웅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죠. 예, 경부선 지하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지금 1월에 시에서 이제 부시장하다 나왔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서 지금 발표는 없었지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와 시가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속 지준이 됐습니다. 다만 민간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포기했다기보다는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미래를 위한 투자고 또 용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가다서도 반복했지만 진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 제한 심각하게 제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 경관의 문제가 관련돼서 조망관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오셔가지고 이런 개선 사례도 있습니다. 20m 제한 규정이 있어서 층수 제한까지 동시에 맞던 거를 논의를 통해서 높이 고도는 유지하면서도 층수를 없앰으로써 층수를 올릴 수 있는 층수 제한 없으면 올릴 수 있는 이런 결정도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남동이나 이 후암동 이쪽 부분에 대한 또 이태원 2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 제한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계속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계속 그걸 네. 풀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더 질문 드릴 수는 없는 아니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자들께 공정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기계적으로 답변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주어진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이번 총선을 준비해서 많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만 그중에서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미군기지 이전 문제입니다. 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 조성이고 둘째는 원주민과 세입자가 모두 참여하는 도시 상생형 중공영 개발입니다. 사실 정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2004년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하고 미 대사관 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전 협정에는 아무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드래곤 호텔과 헬기장과 또 드래곤 호텔과 연결한 연결 부지와 대사관 부지가 용산 그 고등학교 밑에 새롭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81만 평 중에서 12만 평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용산 우리 땅은 138년 동안 청나라 때부터 138년 동안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러한 12만 평을 지었을 때 영구적으로 기형적인 공원이 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미국과 재협상을 하고 81명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 도시 생태공원을 아까 강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하고 또한 아까 두 번째 원주민과 세입자가 모두 함께하는 도시 상생형 중공영 개발을 추진하여 서울에서 더 이상 인구가 감소하는 이러한 것을 막겠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는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우리 권영문 후보님, 권영세 후보님과 비슷하게 남산 지역 고도 제한을 풀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요, 미군 기지를 온전하게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미 대사관 3만 평이 후암동과 남영동으로 들어서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계획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 대사관 부지에 대해서 사실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협상을 통해서 그리고 캠프김이라고 그 옆에 남영동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협상을 해서 미국 대사관이 적어도 우리 국가공원인 생태공원에 들어오는 거는 적어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도시 상생형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늘 그렇습니다. 원주민이 90%에서 95%를 도시에서 쫓겨나는 형태가 지금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30년 동안 인구가 용산이 35만에서 22만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서울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용산이 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적인 문제와 주택 문제 이런 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형세 후보께서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 개별 질문 해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우리 권영문 후보의 그 공보 중에 그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만 있고 답이 없었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오늘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그 전직 국방장관 두 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미군 기지가 있을 때는 사실 안보상의 발언 시간이 종료돼서 질문 시간이. 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산 조망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소위 답변해 남산 주시죠. 조망권에 대해서. 권영세 후보님께서 제 공약을 자세히 못 보셔서 그런데 사실 저는 고도 제한 푸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실제 남산 조망권은 지켜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고도 제한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 특히 진영 후보도 그렇고 성장희 후보도 그렇습니다. 고도 제한을 풀어준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실제 당선돼서는 지난 30년 동안 아무도 그걸 풀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을 현재 푼다는 것은 정무부 시장님을 해서는 강 후보도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면 사선 의원인 진영 후보나 이런 분들도 능력이 없어서 못 푸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사실 돈이고 돈의 재개발에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 20%에서 30%의 갈등 비용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융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러한 부분을 낮춘다라면 지금 현재 고도 제한되어 있는 7층 높이에서도 충분히 주민이 100% 참여하는 참여형 재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도시에서 원주민이 축출당하고 경기도 주변으로 계속해서 인원이 수도권 인구가 폭발하는 이러한 것을 막으면서 도시 상생형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도시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국 경제나 돈의 문제인데 돈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 사회적 갈등 비용이 20, 30%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0%로 만드는 게 저희 공약입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서 기호 3번 민생당 권영문 후보께 개별 질문 하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제가 공약을 발표했듯이 임산부,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에 대한 생애 주기에 맞는 촘촘한 복지를 만들어가지고 태아부터 노인까지 잘 사는 복지공단을 만들자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권 후보님께서도 저와 비슷하게 영유아, 아동에 대한 보육과 그리고 또 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복지 사각지를 해소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복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이러한 네, 공약에 대해서 질문 어떤 마무리 전달 체계를 갖고 계십니까? 해주시죠. 네.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의 전달 체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형태와 간접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접적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어떤 건강 문제,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나라 중에서 영유가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어떤 자살률이나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자살률을 낮추고, 또 왜냐하면 1등과 저희들이 자살률이 OECD 나라에서 가장 앞서 있고, 그 자살률 자체도 1위와 2위 차이가 약 6배 차이가 납니다. 10만 명당 20여 명 우리가 되고, 기타 OECD 나라 두 번째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15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지 부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용이, 또 어르신들의 어떤 취약, 이러한 의료비가 대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의료비를 위해서는 사실 저의 첫 번째 다른 공약이 1,000원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시간 운동을 하면 1,000원을 바로 드릴 수 있는, 일주일에 75세 어른들이 1시간 운동하면 1,000원을 바로 드리는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어떤 스스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그것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또 사회적 비용을 경감되는 이러한 차원이 다른, 지금까지의 형태는 혜택적인 이러한 거를 통해서 하지만, 지금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복지 전달 체계를 체계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약 발표는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우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무지개 도시, 세입자 도시, 역사 문화 도시, 인권 도시, 평화 도시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수십조가 더 들어가는 그런 토건 개발 공약은 내걸지 않습니다. 대표 공약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득권 놀이터가 되어버린 정치를 제대로 바꾸어야 유럽 국가들이 하고 있는 국회의원 각종 특혜를 폐지, 국민들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용산을 세입자 학부모, 장애인, 쪽방 주민 등이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교통이 좋은 곳에 만들고 꿈나무 타운을 용산에 더 만들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이사가고 장애인들이 떠나는 용산은 희망이 없습니다. 셋째, 치도 없는 부동산, 미친 듯이 올라가는 부동산을 잡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계속 부동산을 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용산을 살아있는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미군기지 해방촌, 호암동 등 용산의 생생한 역사를 안내할 수 있는 역사 강사 300명을 양성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극장, 영화관, 그리고 동아리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미군기지가 이전했기 때문에 국방부를 이전하겠습니다. 그곳에 국제평화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용산이 세계적인 평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곳에 국제평화기구도 유치하고 평화대학을 설립해서 명실공히 평화를 상징하는 용산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형세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우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제가 공보문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은 건물주라는 얘기는 아마 조국 부인의 얘기를 빗대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종부세나 이런 부동산 세를 인상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불경기로 인해,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인해서 지금 집값은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은퇴한 고령의 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또 각종 부동산 세금의 인상은 전가를 가져와서 정의당이 신경을 쓰고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번의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역대 정권보다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강남 3구란 말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마용성이란 말이 또 요즘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들끼리 쓰는 말이 지금은 모든 언론에 쓰고 있습니다.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용산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이 지금 코로나 전국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증가할 만큼 일반 서민들의 급여도 그만큼 올라가는가. 물가 상승 대비 부동산 상승이 너무
폭등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부세 관련한 문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종부세도 구간을 설정해서 그 구간에 맞는 그 세율을 적절하게 적용하게 되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평등 심화의 문제, 이 문제 충분하게 극복할 수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고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면 됩니다. 적게 가지는 사람은 적게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면 됩니다. 그런 세금 정책 우리 한국도 이제 실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께 질문해 주시죠. 30초. 정의당 정연욱 후보님께서는 공약 중에 한남 근린공원을 건설사가 아닌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실천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남공원이 저렴하게 가격으로 산 건설사 소유입니다. 이거를 보상하게 되면 한 3천억 이상의 엄청난 시세 차익이 사는 건설사한테 보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건설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두 번, 시간이 되어서 답변 일단 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80년 전에 그 외정 때, 일제시대 때 이미 근린공원으로 한남 근린공원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지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80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한남 근린공원이 몇 해 전에 부영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1,2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이것이 3천억이 넘는 부지로 가격이 또 상승했습니다. 서울시는 그 부지 매입 비용의 50%를 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은 용산구청이 내라고 했는데요. 용산구청에는 그럴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7차례나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핑퐁을 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한남 근린공원 옆에서 그 한남동 주민분들과 함께 모여서 한남동 근린공원에 나무 심기 행사를 했습니다. 많은 한남동, 보강동 주민들이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곳 한남 근린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용산 미군기지 개발과 더불어서 그곳 한남 근린공원도 미군 부지였기 때문에 같이 국비를 써서 개발하게 되면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 주제가 토론된 거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하고 또 하나는 위성정당 때문에 시끄러운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해방촌이나 기타 이 근현대사 박물관과 또 이쪽에 역사 강사 30년 양성 또 기타 유아 어린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지역 개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용산 미군기지 개발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나온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용산 미군 기지는 이제 민족 생태공원으로 만들게 됩니다. 민간 추진위원장이 유홍준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아주 유명한 작가이기도 하죠. 문화재청장도 하셨고요. 저는 용산 생태공원은 세계적인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하이드 파크 같은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공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제 공약입니다. 용산이 갖고 있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직접 그 공원에 놀러 오시는 모든 분들께 역사를 해설하는 역사와 숲 해설가 300명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용산 주민들이 용산 민족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발적 운영 자원봉사들 700여 명을 제가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용산 주민이면 용산 민족공원이 주인으로서 그 공원을 잘 운영하는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용산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약 발표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인 공약을 아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곧 배달된 공보를 통해서 보시고 봐주시고, 저는 이 자리에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금융위기로 중단된 국제 업무지구를 반드시 재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으로써 용산 나아가서 서울이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서부 이촌동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 서부 이촌동을 통으로 개발을 해서 서울 대개조의 시작으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훨씬 더 우리보다 진전이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부 경의선 지하화와 GTX A 노선의 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부선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경의선도 반드시 지하화를 해서 이촌동과 이북 지역의 단절을 풀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후암동 밑을 통과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은데 이걸 원 노선인 용산공원 쪽으로 돌려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거환경 개선 부분인데 고도 제한을 반드시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산 조망권을 네, 이제 용산만 발언 시간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고 종료되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권 후보님 공약을 최근에 블로그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2월 말에 예비 홍보물 공약의 내용과 상당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모두 용산을 위한 일이고 또 용산의 현안을 다 인지한 것이라고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 국제업무지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 아까 민자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이게 사실은 국제업무지구는 2005년도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작을 했다가 2007년, 8년 무렵에 금융위기로 인해서 중단이 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어느 정도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구체적인 계획까지 다 돼 있는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일반 행정가와 이 정치인의 능력 차이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필요한 대로 또 민자 유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과도 접촉을 해서 필요한 자원을 조달함으로 해서 원 계획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당시의 예산으로 봐도 제 기억에 30조가 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몇 년 내에 완공을 시킨다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고 일단은 시작을 해서 굴러가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능력으로 반드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사실 권 후보님께서 주거환경 개선에서 고도 제한 완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도 제한 완화는 경관 개선이나 남산 고도 제한의 경관경 개선이나 이런 거에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도 제한을 가능하다고 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또 그러한 방법 외에 다른 방법 또 지금 재개발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제가 잘못 들어가지고 고도 제한 완화에 저도 권 후보도 찬성하시는 줄 알고 아주 고마워했는데 그렇지는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고도 제한 완화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남산이 이게 남쪽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도 보고 서쪽에서도 보고 북쪽에서도 봅니다. 남산 약간 서북쪽 3호터널 나오는데 중구 쪽에 보면은 몇십 층짜리 높이로 보면은 100m가 넘는 주상복합 혹은 다른 그런 사무실 건물로도 몇십 층짜리 100m 훨씬 넘는 건물들이죠. 그게 즐비합니다. 그럼 북쪽에서 보는 남산은 볼 필요가 없고 남쪽에서 보는 남산은 가리면 안 돼서 이 한남동, 보왕동, 이태원 주민들이 손해본다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한남동과 보강동, 그다음에 이태원 쪽에 소위 한남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 고도 제한 문제에 걸려가지고 이 그러니까 동간 거리가 불과 한 1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얘기가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박원순 시장 계실 때는 이거 안 하겠다. 그 이후에 하겠다. 2년 뒤면은 이 양반 그만두니까 그 뒤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강남 사람들이 남산 쳐다보는 거를 즐기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용산 사람들이 손해보느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좀 뭐 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고도 제한이 적용이 된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용산 사람들만 손해볼 수는 없는 얘기죠.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 후보님 영등포에서 국회의원 3선 내리 3선 12년 동안 하셔서 그런지 그 공약이 참 구체적이고 좋습니다. 제 공약과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깜짝 질문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하철 출구는 번호가 1번부터 10번 이상까지 있는데요. 서울에 유일하게 출구가 하나인 역이 있습니다. 그 역 이름 아십니까? 예, 남영역.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공약으로 나온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 남영역 남측 출구 어떻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이게 역 출구 만드는 거 서울시하고 싸워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남영역이라는 데가 주민들이 한쪽으로 뒤쪽 원효로 쪽으로 나가는 데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없었던 부분이면은 여태까지 그 일을 관여했던 사람들이 잘 못한 겁니다. 근데 반드시 그건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출구 하나 만드는데 사실은 이 비용이 제법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한 1,000억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지상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지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훨씬 적은 비용이라면 서울시와 얘기해서 훨씬 우리 주민들의 편을 위해서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생각하는 거가 우리 정 후보가 생각하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각 후보의 답변과 질문과 또 다른 답변 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용산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한 후보가 나머지 세 후보에게 각각 개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답변을 받게 되는데요.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질문을 짧게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은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씩입니다. 공정한 발언 기회를 위해서 이렇게 발언 시간 제한하고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는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에게 개별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정연욱 후보님, 네. 지금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에서 만든 위선정당 때문에 매우 시끄럽습니다. 정의당도 고생 많으셨죠? 네. 거대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줘서 저도 매일 듣는 게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가 아주 원성이 자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해 주시죠.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4+1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 개정이 통과됐습니다. 20년 수건이었던 정치개혁 이뤄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 후보가 계신 그 정당에서 자신의 정당 말고 또 다른 비례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당을 욕하던 비난하던 민주당에서도 또 위성 정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일각에서는 꼼수 정당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답답합니다. 60년 4.19, 80년 광주항쟁, 87년 6월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항쟁 우리가 어떻게 지켜왔던 민주주의입니까? 우리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민주당과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꼼수 정당 반드시 없어져야 생각합니다. 지역구에서도
의석을 차지하고 비례에서도 의석을 차지하고 이거는 놀부심보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소수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 정치개혁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법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권영문 후보께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권영세 후보님, 제가 후보님의 이력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권 후보님의 이력서가 아주 화려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화려함 속에서 우리 전 진영 의원처럼 내리 4선을 하신 의원님께서도 삼선했습니다. 예? 삼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바꿔서 4선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선입니다. 제가 얘기한 진영 의원 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원님께서도 완전한 용산기지 이전 문제하고 낙후된 해방촌에 대한 남양동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질문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경력이 굉장히 여러 짧게 말씀해 다양함에 질문만. 있어도 맨 마지막에 질문만 질문만 얘기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낙후된 해방촌과 이 호암동 남양동에 그것을 해결하는데 꼭 보도제한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시는지 다른 대안이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 의사에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제도가 실현을 막고 있다면 제도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방촌이라든지 후암동이라든지 아니면 이태원 보항동 이런데 오래된 주택들을 전면적인 재개발 인프라까지 새로 집어넣는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데 그 원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고도 제한 같은 데 막혀 있거나 용적률 제한에 막혀 있어서 그거를 못하고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게 정치인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반드시 풀어드리겠다. 이게 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민생당 권영문 후보께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웅 후보님.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님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으로 용산에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강 후보님께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계시면서 힘 있는 자리에 계시서 정작 용산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 그래놓고 이번 선거에 나오셔서 용산이 먼저다. 나는 서울시 출신이다. 이건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무부시장이 아니라 행정 1부시장입니다. 행정 1부시장. 예. 행정 1부시장은 복지도 담당하고요. 경제도 담당하고 교통도 담당하고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 담당하는 영역은 부단히 비록 용산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시 전체에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기조실장을 하면서 40조의 예산을 다뤄본 경험자입니다. 그 속에 상당 부분은 용산과 관련된 투자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제가 경제본부장을 할 때 용산에 스페이스 메이커를 만들거나 디지털 대장간을 만드는 사업들에 관여를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복지와 관련돼서도 찾아가는 동 행정국장 할 당시에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서 복지전달 체계를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런 내용도 제가 그 복지전달 체계도 개선하는데 담당을 해왔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업무를 용산에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전역에 관계된 일도 있고 간단하게 용산에 국한돼서 하는 분은 일일이 열거 없습니다. 예컨대 또 하나가 자치구의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하려면. 그러면 제가 조정금 제도를 일괄 개선해서 용산구의 재정을 상당히 높이는 데 일조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굳이 용산과 국한됐다고 볼 수도 없고요. 용산 전체, 용산 포함한 모든 자치구에 제가 서울시 부시장으로 하면서 일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업무들을 제가 실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 차례입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권 후보님, 이 얘기 아시죠? 원판 김세를 아십니까? 예. 네. 원세훈, 김용판, 김무성, 권영세.
2012년 12월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의 용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네 분을 민주당에서 청문회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두 분만 청문회 쓰고 나머지 두 분은 청문회를 쓰지 않았고 그 이듬해 바로 권영세 후보는 주중대서로 갔습니다. 근데 곧 만들어지게 될 공수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수사 조사를 하게 되면 떳떳하게 조사 임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벌써 한 7년 된 얘기네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가 저에 대해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용판에 대해서도 거기는 아마 재판까지 갔었나요? 모든 수사를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는 그냥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답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습니다. 예, 답변 시간 더 안 쓰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께서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입니다. 강태웅 후보님, 당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SBS 뉴스에 난 사안입니다. 경찰과 국정원과 새누리당 서로 당시 통화 내용이 확보됐습니다. 이 내용이 수사 내용에 빠졌습니다. 증거 처분이 빠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공수처에서 반드시 조사된다 한다면 우리 강 후보님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공수처, 독립된 어떤 검찰권에서 독립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정당화하는 공수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께 개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30초입니다. 네, 우리 권영문 후보는 저와 같은 당 소속 당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올해 민주당 소속 성장현 구청장이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이임식까지 준비했다가 이임식 당일 30분 전에 취소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구민이 구청장을 잘하라고 뽑아드렸는데 본인이 그만두고 중간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3선 연임에 걸려서 더 이상 구청장을 할 수 없어서 새로운 국회로 진출하고자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4선 의원을 하면서 과연 성장현 구청장이 제대로 일을 했냐고 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면한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용산 구민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아서 12만 평의 미군이 영구 주둔하려고 하고 있고 또한 30년째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해방촌 이러한 지역도 사실은 4번 정도 당선합니다. 실제로 4번 당선된 겁니다. 옛날에 구청장을 한 번 했다가 5년 하고 5년 뒤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비리에 얽혀서 그리고 3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청장님이 다시 국회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고 또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순서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먼저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지난 3월 30일, 올해 3월 30일 감사원에서 우리 강 부시장께서 청구한 감사원 재심이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은 보니까 2019년 9월 30일 강 후보께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 감사원이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중에 192명의 공사 직원의 가족 친인척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아빠 찬스나 삼촌 찬스를 썼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그 내용 중에는 예, 그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이 주시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해명이 됐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바꿔야 해서 위험의 외주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던 그러한 신자유주의 시대의 아픔은 해소가 돼야 됩니다. 특히 그 이야기의 김군
컵라면을 들고 뛰어들던 김근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절실한, 정기적으로 만든 문제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청년들의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절차, 우리가 채용 절차는 다 이루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마치 아파 찬스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 숫자 자체가 부풀려져 있었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일부 한 서너 명의 그 외부 외탁 기업에서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 밝혀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파 찬스는 분명히 없었다. 이거는 감사원의 결과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징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께서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강 후보께서 얘기한 거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그게 192명이었고요. 또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거가 이게 성차별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재심 청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성인지 문제라든지 공정의 문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권영문 후보께는 이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안 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금 미국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부 나라에서는 뭐 보름씩 입국 금지를 하고 자가 격리를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국회의원 후보로서 말씀드린다라면 지금 정부가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것은 일부에 대해서는 초기의 대응은 잘 못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대응은 일정 정도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자가 격리하고 또 그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이런 해서 투 트랙으로 자신이 격리도 하고 투 트랙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초기에 안 막아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 초기에 저는 중국 대사를 지낸 사람이지만 그 부분은 필요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예. 네, 다음에 우리 정현욱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정현욱 예. 후보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정의와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 조국 사태를 놓고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기회는 아빠 찬스고 과정은 표창장 위조고 결과는 부정 입학이라는 비아냥도 있습니다. 당시 심상정 대표와 정의당은 애매한 태도를 취했는데 우리 정 후보 본인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시 정의당의 입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거쳐서 그 청문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자 이거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한 게 아니었고요. 청문회를 거쳐서 판단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물론 청년들, 아빠 찬스, 부모 찬스를 쓰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안으로 인해서 받았을 상처, 저희 정의당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낸 공약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 찬스를 통해서 가난한 보통 청년들도 부모가 아니더라도 국가가, 사회가 그 청년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그런 정책을 계속 내고 있는 것도 그런 누구나 평등한 그리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 자기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주도권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입니다. 먼저 기호 3번 민생당 권형문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예, 권영문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권영문 후보의 선거 공보나 이 프랑카드를 보면은 여의도를 폭파하겠다, 용산의 돈키호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는 권영문 후보께서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국민에 대한 불신을
읽고 그렇게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치 개혁의 의지와 필요성이 강조하셨는데 정치 개혁을 어떻게 추진하시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 제 슬로건이 좀 독특하죠. 다소 좀 엉뚱하고 하지만 기사도 정신을 가지고 썩고 부패한 양당 기득권 정권을 향해 돌진한 돈키호테처럼 용산 돈키호테 건영문은 부패하고 낡은 기득권 상징인 여의도를 격파하겠다는 생각으로 용산 돈키호테 여의도를 격파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국가 예산이 1년에 550조인데 실제로 국회가 그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건 약 50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50조를 핸들링하면서 사실 거기에 자기 예산을 지역의 예산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으로 사실 모든 것이 사실 이미 정해진 예산입니다. 500조 이상이. 그래서 그 일부 거를 가지고 정치에 기생하는 이러한 정치를 타파하고 지방분권 개헌이라든지 큰 틀에서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그리고 제가 지방의회에 여러 번 출마를 해봤지만 공천 이러한 것을 없애고 무공천 제도를 해서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필요한 것은 창의인데 창의는 그냥 나오지 않고 자유와 권한과 책임, 지금처럼 8대2가 아닌 진정한 권한을 가졌을 때 창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께서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 네, 정연욱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도 제한, 공정률 완화 상당히 오늘 논의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정할 것은 이 남쪽에 대한만 조망권을 확보하고 고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북쪽에도 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정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고도 제한의 문제는 재선권과 관련되고 이 또한 이명박 시장 때나 오세훈 시장 때 지켜졌던 룰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용적률을 고도 제한을 해야 되는지 함정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용적률과 고도 제한 문제는 사실은 토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을 더 높이 올려야만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건설 사역이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 용산 주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그런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용적률과 고도 제한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울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울 도심을 사랑하고 용산의 그 녹지라고 할 수 있는 용산 미군기지의 민족공원 터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고도 제한과 용적률 문제는 저는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생태학적 차원에서 기후 환경적 차원에서 충분히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용적률과 고도 제한 문제 제한하면서 친환경적, 친자연적 정책으로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마지막으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에게 개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20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과 세대교체를 요구했지만 21대 공천은 상당 부분 올드보이의 교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역을까지 옮겨가서 출마하는 데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권 후보께서는 연거푸 2번이나 낙선을 했고 3선해준 영등포를 떠나서 한강 건너 용산으로 옮기셨다. 용산 국민들께서는 자존심 상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강태웅 후보가 소속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떨어진 다음에 또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또 그 전에 전신정당인 노무현 대통령은 종로에서도 안 되고 부산에서도 안 되고 그렇고 옮겨 다니다가 또 대통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뿌리가 된 DJ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대통령님도 여기저기 지역을 옮겨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정치인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이 용산에 좀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 당신이 와라 했을 때는 당인으로서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입니다.
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강태웅 후보도 서울시 부시장 된 지 불과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당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이로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당이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서 부른다면은 이 공직자나 공익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응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 고도제한과 재산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고도제한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거꾸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재산권도 좋지만 이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특히 이 고도제한 부분이 남쪽 용산 지역, 남산 남쪽 용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는 처리가 해제가 돼야 되고, 이게 우리 강 후보 약속하신 대로 뭐 점진적으로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되었습니다. 네, 각 후보님들의 질문과 또 발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발언을 제지했던 점은 또 다시 한번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고 또 못하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각 후보께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 발언하실 수 있는 기회를 후보당 1분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정의당 정연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3월 중순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 국민에게 1,000불씩 주기로 공약을 했습니다. 1,0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20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미국의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 4월 안으로 모든 통장에 120만 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위기와 국난 시기에 단결하는 미국 시민들과 정치권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정치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국 위기 속에서 여야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슬기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려 하기는커녕 증세 문제 그리고 그 재난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선심성 동향이니 선거를 앞둔 금품살포니 이러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쟁에 국민들은 정말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이런 기득권 양당의 싸움에 저는 이번 정의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당, 국회에서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국회 환경이 만들어져야 생각합니다. 저 정의당 정연욱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그런 정치 풍토, 그런 국회 풍토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권영세 후보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까지 공약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토론을 했는데 한 사람당 결국은 한 30분 정도 얘기하는 거가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상세한 거는 앞으로 배달되는 공모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다소 주춤하는데 일부에서는 진정세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너무 성급한 얘기고 소강 상태 정도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소위 거대한 경제적 코로나에 대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앞으로 극적으로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최저임금, 주 52시간 등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제 무능력 문재인 정권으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대처가 불가능하고 따라서 우리 경제의 붕괴 가능성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경제가 붕괴되면은 앞서 얘기한 모든 용산 개발 공약들은 그저 일장춘몽이고 복지성 일부 공약만 겨우 실현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정부 국회 주 역할이 그 임무가 경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치, 경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일이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행정 전문가보다는 경험 많고 큰 일 해본 권영세가 용산을 대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는 용산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제 영원한 고향인 용산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정치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정치 신인인 저는 물론 아내와 딸까지도
고향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로운 용산은 새로운 철학과 비전으로 무장한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참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30년간 글로벌 인류도시 서울을 만들면서 최고의 도시성장 전문가로 인정받아 공무원으로서는 무한한 영예인 행정 일부시장을 맡았습니다. 이제 저는 용산에서 용산 성장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저 강태훈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뜨거운 사랑에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쏟아부어 진실한 땀으로 1등 용산을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용산의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의 완성,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용산, 그리고 공간적으로 통합된 용산, 용산 구민 여러분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용산을 끝까지 지키며 생활정치와 민생정치를 실천해서 대한민국 1등 용산을 만드는 데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3번 민생당 권혁문 후보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사실 이 주택 문제만 주거 환경 개선이나 주택 문제는 사실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당의 주요 정책도 맡고 또 우리 강당 후보님께서는 행정 제1부시장도 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주택 문제를 단순한 지역 문제의 주거 환경 개선으로만 보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국가가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공시지가를 연 3%에서 5%로 올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서울에서 계속 재개발을 어떤 재개발을 하든 간에 원주민이 5%에서 10%만 살아남고 나머지 90%가 쫓겨나는 그래서 수도권이 2천만 수도권에서 전 인구의 반이 사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두 분 특히 이제 권영세 후보님 같은 권씨지만 권영세 후보님 같은 경우에 정책의 주요 입장을 참여하셨고 정무부시장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 인구 감소 문제, 인위적인 인구 감소 문제에서 어떠한 고민과 이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정말 제가 국회에 이번에 가게 된다면 그러한 문제, 거시기 문제와 미시적인 지역의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그러한 고도 제한이 아닌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동키호테처럼 추진해서 반드시 모두가 윈윈하는 단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는 그러한 도시 상생형 재개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 후보자들이 마지막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토론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 손으로 나라의 일꾼을 뽑는 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용산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용산구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